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묻고요. 폴더 선택, 확인.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뭐 아무 동작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쪽에 아웃룩을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면 여기 아래 메일 메시지 보내는 중이라는 이렇게 메일이 뜨고 이렇게 두 개의 메일을 이렇게 바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나한테 보낸 메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잔머리 대마왕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개별 급여 명세표 만드는 것에 이어서 만들어진 급여 명세표를 개인 메일로 자동 발송하는 이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개별 급여 명세표 만드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이 급여 명세표를 자동으로 만드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각각의 개인별로 급여 명세표가 이 양식에 맞춰서 PDF 파일로 만들어진 다음에 각각의 파일 이름으로 저장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인원들에게 모두 메일을 발송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파일을 하나하나 쪼개서 만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일을 다시 보내는 것 또한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매크로 파일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인원들에 대한 메일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메일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칸을 이 마지막 열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. 위에 맨 첫 번째 열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얘가 지급인지 공제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메일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놓고요. 메일 주소, 이 내용은 다 제 메일 주소로 해 놓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. 그럼 이 메일 주소를 가지고 메일을 쓸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웃룩에서 메일 보내는 부분의 로직은 예전 영상에서 또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. 미회신 정보 독촉 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 매크로가 이 매크로인데요. 여기서 회신 요청을 누르게 되면 필요한 인원들에게 이렇게 메일 보내는 초안을 이렇게 만든 로직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. 이 소스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.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이 소스 파일을 자세히 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My Outlook이라는 오브젝트를 정의한 부분부터 예전에 만들었던 아웃룩으로 보여주는 그 회신용 메일로 보여주는 이 부분까지입니다.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 만들었던 개별 급여 이쪽에 이 마지막 파일 생성한 바로 다음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줄 맞춰주고요. 해당 소스 내용을 자세히 보면 My Outlook이라는 오브젝트와 이메일이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 My Outlook이라는 오브젝트에는 Outlook.application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끌어와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Outlook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. 사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따로 참조,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소스에서 바로 이걸 불러오는 장점은 있지만 이 뒤에 코드를 만들 때 이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 전용 에디터의 장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n-email이라는 값이 그 메일 아이템이라는 형태의 오브젝트로 결국은 정의가 됐을 텐데요. n-email 점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명령어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을 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바로 정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구의 참조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용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웃룩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참조 항목에서 쭉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였습니다. 이 라이브러리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요. 그 다음 여기 처음에 선언할 때부터 오브젝트가 아니라 outlook.application으로 정의를 해주고 방금 도구의 참조에서 추가해줬던 아웃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명령 기능들이 이쪽으로 바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 하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에디터에서 바로바로 지원을 해줍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n-emai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 또한 as mail item이라는 형태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줬을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좋냐면은 아까 전에 봤었을 때 n-email 점이라고 이렇게 눌렀을 때 그거에 대한 하위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
이렇게 같이 나열이 됩니다. 변수 선언을 어떤 개체로 할 것인지를 선언을 정확하게 해주면 이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좀 더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좀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배포하기 전에는 다시 이것을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서 바꿔 놓겠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이 다를 경우에도 각각 그 사용자가 다시 도구의 참조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아웃룩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줘야지만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같은 동작을 그냥 매크로를 사용하기만 하고 안에 있는 기능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낼 때도 항상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소스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배포하기 직전에는 아까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이 변수 선언을 단순 오브젝트로 선언을 하고 불러오는 것 또한 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에서 가지고 온 이 이메일 추가하는 부분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한 회신 요청에 대한 메일이었기 때문에 이 메일 제목과 메일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먼저 제목 부분부터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목은 개별 급여 명세표 송부의 건, 바디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메일 본문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여기는 개별 급여 명세표를 유천 파일과 같이 송부합니다. 그 다음 여기 원래 적혔었던 이전에 사용했었던 이 소스에서 이메일이라는 개체, 메일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수신자 여기 메일 주소가 to add라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말은 이 값이 이제 변수로 한 군데 선언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. 요거를 저 위쪽에 스트링에 한 번 더 선언을 해주고, 요건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주고, 여기는 어드레스, 메일 어드레스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. 개별 급여 명세표 파일에서 보면 요 n열에 하나 더 메일 주소가 추가가 되었고 구분자 이름으로는 메일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전 소스를 보면 이렇게 구분자를 가지고 와서 구분자 정보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하는 소스를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공제 다음에 줄을 추가해서 여기에 해당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줄 맞춰주고요. 이번에는 구분자가 공제가 아니라 메일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동작은 다른 동작은 다 필요 없고 메일 주소만 to address라는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고 나머지 값은 필요 없으니 이렇게 날려주고요. 또 한 가지, 메일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초기 값이 항상 없는 값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to address 값은 아무것도 없는 칸으로 이렇게 초기값만 한 번 더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개별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 달라는 창이 뜨고 여기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 창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첨부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첨부 파일 들어가는 곳이 빠져 있습니다. 그럼 이 부분을 소스에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닫고요. 멈춘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메일 아이템에서 여기에 집어넣을 내용만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 구성 요소가 이번에는 앞에서 메일 아이템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점만 찍으면 구성 요소가 쭉 다 뜹니다. 여기에 첨부 파일을 넣는 것은 어태치먼트입니다. 어태치먼트에 add 하면은 추가할 내용이 들어가고 파일 경로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. 이 파일 경로는 이전에 개별 파일을 저장할 때 여기 파일 네임에서부터 쭉 해서 뒤에 pdf 여기까지, 여기가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한 칸 띄우고 붙여 넣어주면 그럼 첨부 파일에 대한 내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면 저장할 폴더 선택해 주고요. 확인,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창이 뜨면서 바로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 보내도 되는데 이 또한 나중에 이 작업이 안정화가 되면은 굳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이 보내기 버튼 누르는 것도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자동 샌드가 될 수 있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맨 마지막에 이 메일 개체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 만들어진 구성 요소로 이렇게 띄워주는 건데 이 부분만 샌드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.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저장할 폴더 선택하고요. 확인,
그러면 이번에는 아까처럼 어떤 창이 새로 뜨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요 명령어가 다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다시 아웃룩에 들어가서 보면 요 아래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중, 샌드 동기화 중 이러면서 아웃룩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메일 보내는 것을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메일이 발송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서 메일을 보내려고 한다, 이 내용을 허용하겠느냐라는 알람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요 아웃룩에 설정되어 있는 보안 설정 때문에 그런데요. 요 아웃룩에서 파일에 옵션에 보안센터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의심스러운 작업이 있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라는 게 이제 권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.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서 MS 오피스에서 인식하는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메시지가 뜨면서 자동으로 메일 보내는 것이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통 때는 이 설정을 사실 살려두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외부의 그 해커나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랜섬웨어라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아웃룩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메일 발송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번에 만든 이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잠깐 풀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떴을 때 이게 그 회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일단 대부분일 텐데요. 이 경우에는 아웃룩을 일단 닫고요. 다시 아웃룩 실행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 파일의 옵션에 보안센터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에서 요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단체 메일을 보내야 될 상황일 때는 잠깐 동안만 의심스러운 작업이 있는 경우 경고 메시지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,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필요한 자동 메일 발송 기능을 모두 종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일의 옵션으로 들어와서 이 설정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 방법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소스 다 완성됐으니까 여기 변수 선언하는 부분을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두지 말고 다시 오브젝트로 돌려놓겠습니다. 여기도 오브젝트로 돌려놓고요. 그렇게 해두면 아까 전에 불러왔던 도구의 참조에 아웃룩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체크 해제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도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수정한 페이 매크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, 이렇게 해서 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묻고요. 폴더 선택, 확인.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뭐 아무 동작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쪽에 아웃룩을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면 여기 아래 메시지 보내는 중이란 이렇게 메일이 뜨고 이렇게 두 개의 메일을 바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나한테 보낸 메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개별 급여 명세표를 만드는 작업에 이어서 자동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예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